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동주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대 최동주입니다. 네. 자, 오늘의 예.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력서 대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글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쵸. 라는 주제랑 비슷하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 네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내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 자소서에 대한 나름 거품, 증후군이 좀 있거든요.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취업 담당자들 어떤 모임에 가서 소위 이제 물어봤습니다. 스펙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몇몇 대기업 담당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채용 담당자. 사실은 잘 안 본다. 자소서를. 예. 잘 안 본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력서를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등한시한다. 그래서 먼저 이력서를 채운 다음에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력서는 취업 서류 전형용이고 자소서는 면접관이 나한테 이거 질문하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력서의 비중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력서 먼저 쪽으로. 이제 보는 관문, 그렇죠, 첫 관문이 그렇죠. 이력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강경규 컨설턴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쪽에 있습니다. 네, 자리 옮기셨네요. 저는 이제 실제 경험에서 저희가 많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입사 전서가 올라오면 사진으로 눈이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진으로 눈이 가고 그 다음은 이제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학교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비중을 6대4나 7대3 정도로 그렇게 두고 싶습니다. 역시 이력서 쪽에 좀 비중을.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력서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사실 자소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력서가 깨끗한데 자소서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력서를 잘 채우고 또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민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이력서가 중요하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력서는 우리가 살아온 20몇 년 동안 그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소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공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이력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소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와 보완제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력서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소개서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예. 저는 당연히 이력서 기준으로 참고할 것 같습니다. 얼굴은 성형수술이 가능하지만 키는 성형수술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예. 네, 최동주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지원자들을 보셨고 또 채용에도 많이 좀 관여를 하셨을 텐데 어디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좀 채용하셨어요? 네, 뭐 실제로 지금도 그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네, 예. 그렇지만 제가 굳이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소서라고 자소서. 생각을 하고 자소서, 싶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꿰을 수 있는 능력,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력서에서 아무리 훌륭한 그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기업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적합성을 유지하는 일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어떤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분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하는데 네. 앞서서 이내화 대표님께서 잠깐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몇십만 부 되는 것들 다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입사 원서를 냈던 자 전산형 있어요. 전산형.
전산 코드로 하는 경우들은 툭툭 좀 걸러내고 나머지 워드에서 집어넣는 경우 있거든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채용 담당자들은 늘 그거 이 얘기만 하니까 그것만 보니까 매 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소서 딱 봐갖고 거기 딱 봐서 안 보이면 그냥 던지는 거죠. 쥐일이니까 그게. 그러나 이력서도 마찬가지죠. 이력서도요. 딱 정해져서 거리가 있으면 한쪽에 치워놓고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냥 뭐 툭툭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패턴과 문화적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본다라고 보시면 왜? 한 뭐 100명 뽑는데 한 10,000명 왔다. 어떻게 봐요? 그렇죠. 보십니까? 아, 보시냐고요? 못 보죠. 그걸 이해해야 되죠.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밤을 새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다만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수 채용은 자소서를 자주 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취업준비생들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나 이런 좀 의문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영규 컨설턴트님. 네, 공정성 여부를 제가 따지기에는 뭐 좀 건방진 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좀 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력서에서는 성적이나 외국어, 또 직무 경험, 자격증 등을 종합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고요. 자소서에는 기업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또 인재상에 관련된 사례가 나오는지, 또 직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름대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 인사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소서가 확실히 아무래도 좀 다른 요인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같은 의견이세요? 어떠세요, 강민혁 대표님? 일단은 큰 틀에서는 다 맞는 말씀이신 것 다 같아서. 읽긴 읽나요? 아까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읽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사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제조기업 기준으로 네. 인원수 100명당 인사 담당자가 보통 1명 정도 돼요. 그럼 5,000명 기업이면 50명이거든요. 네. 그럼 50명이 다 채용에 관여하느냐? 그 중에 10%인 5명 정도만 채용에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보상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5명이 3만 명이 지원했을 때 그걸 다 볼 수 있느냐? 절대 못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강민여이가 인사 담당자 출신이지만 저희가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이공계 학생들, 박사생들이 쓴 그 전문성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느냐? 절대 평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직무 전문가를 대신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자소서를 실제 평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사 담당자는 평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준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직무의 담당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본다고 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한 자소서당 4분씩 해서 하루에 60명의 자소서를 하루 종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컴퓨터 앞에 주고 그 자소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걸 다 평가를 못하면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런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걸 너무나 꼼꼼하게 보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력서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서류 전형도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서류 전형에 있어서? 네, 그건 뭐 저뿐만 아니고 인사 담당자들 거의 많은 분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불합격자의 서류는 다른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색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고 또 흥미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지원자들은 자기의 칼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남을 따라 하게 되면 결국 중간에 묻히게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좋아도 이력서를 잘못 기재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스펙이 약간 부족하지만 이력서를 잘 작성해서 합격하는 사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방대 출신들이
각 그 서울에 있는 좋은 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그분들은 뭐 스펙이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열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즘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용어가 떠 있더라. 팩트를 임팩트 시켜라. 이게 뭐 사실보다는 뭐 임팩트를 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다 보면 자꾸 자소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 뭐 이력서가 우선이고 자소서를 잘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자소서에 대한 생각에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자소서를 창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하라, 기술.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나는 뭐 몇 학년 때 뭐 했고. 근데 이게 없으면 지어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4년을 잘못 보냈는데 자소서 하나로 반전을 쓴 일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성실하게 팩트를 임팩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간다면은 반전의 모습은 좀 보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력서에다가 자기 자랑 이만큼 쓰고 또 자기소개서에다도 또 다른 자랑 쓰기 위해서 중복을 안 시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끔 학생들이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이력서에 썼는데 자소서에 또 써도 될까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자소서에만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네. 이력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자소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력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직무와 무관한 내용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직무와 연관성이 비슷하다면 높은 것부터 위로 올려주는 네. 이런 경우가 좋고요. 또 세 번째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맞춤법 실수도 주의하자. 예, 네, 뭐, 맞아요. 뭐 하겠음당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되게 중요하죠. 예, 그 채용 담당자에서 보면 뭐 이런 네 가지가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모티콘 써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되게 예.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리고 기본에 좀 충실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소서 합격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이나 자격증이 많지 않아도 자소서를 잘 써서 합격한 사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소서를 잘 써서 스펙을 초월할 정도가 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지원자 정말 괜찮다가 느껴져요. 근데 그런 지원자는 100명 중에 제 개인적인 감입니다. 5명 이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소개서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러면 자소서를 잘 써봤자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딱 채용 프로세스를 봤을 때 뻔히 보면 이 회사는 자소서를 안 볼 것 같다는 회사들이 사실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등한시해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L 기업 같은 경우에도 면접 때 이제 구조화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네. 거기 내용을 잘못 썼다가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단순하게 자소서를 서류전의 합격의 이 요소가 아니라 최종 면접을 위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소서를 잘 쓰는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교수님께서 제일 제가 공감 가는 말이 있었는데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우리 자소서들은 다 한 방향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나는 슈퍼맨이다. 하지만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알바를 했는데 항상 다른 알바생들은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피더라. 근데 그 5분을 좀 아껴가지고 내가 미리 준비하면 고객한테 더 환한 미소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진솔하고 이 친구 참 일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뭐 동선을 바꿔가지고 K에게 뭐 판매율을 뭐 200% 신장시켰으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예. 조금 이제 자제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냥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좀 블링블링한 것보다 진정성을 담은 스토리가 맞아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기억 남는 사례도 우리 교수님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그 면접을 봤던 지원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그 해외 여행을 가서 노점상을 한 아주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친구는 국내에서는 이 콩나물 재배기라고 하는 뭐 저는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판매한 그런 어떤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요즘에 스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와 그 활동들을 잘 연결시키는 그 재주가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이 어떤 거든 간에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혁신성이라든지 도전 정신 이런 부분들하고 잘 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회사의 직무에 연결시키는 능력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사례 또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력서가 더 중요하다, 자소서가 더 중요하다, 뭐 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이 좀 이렇게 서류 전형에 지원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실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탈구를 할 때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기아에서 채용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 항목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기아에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나가 중간에 나가다가 쌍용차의 내구성에 반했습니다. 마지막에 기아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런. 끝납니다. 네. 실제 사례예요? 예, 실제 아, 사례입니다. 진짜 한심한 친구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꽤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워낙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학에서는 대학 이름도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삼성 가서 네. LG에서 생산한 디오스를 1년 동안 쓰고 있는데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이 자주 할 수 있는 실수는 회사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두 번째는 맞춤법이 틀리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회사 제품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또 심지어는 대표이사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 네, 자소서 작성 시의 주의사항을 끝으로 네 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요즘 한창이잖아요. 꼭 완벽한 자소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